올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운이 들어와 있을까요? 올해 운에 등장하는 큼직한 이슈를 미리 보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체크해 두세요. 운의 파도를 제대로 탈 수 있는 힌트, 오늘 타로 카드가 알려줄 거예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고르신 분들, 올해 여러분 운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온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의 명함이나 이력서에 적힌 내용이 올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연초에는 변화의 기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 초에 특히 시험이나 취업은 합격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또 1년을 돌아보면 1번 고르신 분들 이미지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새싹이 돋아난다, 이런 모습이에요. 봄에 아무래도 학기가 바뀌고 또 새 옷을 입고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신입사원 이런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날씨는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데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활 패턴도 달라지실 것 같아요. 올해 1번 분들은 딴 것보다 약간 이런 긴장 상태나 적응 기간이 있어서 몸을 무리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긴장감이 강해지고 또 면역력이 약해진다거나 아파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큰 병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간중간 병원 진료는 꼭 가시고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신다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거나 스트레스 해소 위해서 좀 휴식 시간을 중간중간 꼭 넣으시는, 일부러라도 휴식 시간을 가지지 않으시면 몸을 좀 혹사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잘해내고 말 거다, 제대로 보여줄 거다, 이런 각오가 강해지는 건 좋은데 이게 건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1번 분들은 올해 약간 정치적으로 입지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지내야 내가 유리할까? 이런 거 고민도 생기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뭐 누구 라인을 타야지 뭐 좋은 정보를 얻는다. 뭐 윗사람 중에서도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약간 갈등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또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 것들, 원했던 것들은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약간 상처를 받는다거나 누가 또 여러분을 모함한다거나 함정을 판다거나 누군가와는 적이 되는 그런 상황도 보여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특히 내가 누구 덕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이거를 선을 딱 그으시는 게 좋거든요. 1번한테는 특혜가 가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제 구설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만 특별히 봐줘라 약간 이런 주변의 제안을 받는 순간 그때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피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신 분들은 상반기에 뭐 어떤 특정한 교수님, 어떤 선생님, 뭔가 커리큘럼을 저쪽을 따르는 게 좋을지 뭐 아니면 세부 전공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선택할 때 너무 어려우시면 막 절박하게 내가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손해볼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약간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쪽 가면 이런 장점이 있겠다. 이렇게 장점을 더 위주로 긍정적인 가능성을 재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요. 이게 카드게임 할 때 생각해보면 어떤 카드를 먼저 내느냐에 따라서 뒤에까지 게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번 상반기에 여러분이 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여러 장이거든요. 그 중에 어떤 걸 고르는지 과정에 대한 고민에 불과하고 결국 게임에는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에 대한 고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올 초반에 여러분이 겪는 고민들, 어떤 과정을 고르느냐 이렇게 결정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과정일 뿐이고 여러분의 궁극적인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1번 분이 누구 커리큘럼을 따라가는지 뭐 누구 라인을 타는지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누구 밑에서 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색깔을 만들어 가실 거고 그 과정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배운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은 좀 청출어람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누구의 이야기를 흡수하게 되든지 결국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윗사람도 결국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고 어떤 커리큘럼이든 시스템이든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주고 정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어떤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경험에 맞춰서 정제했고 정리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엑기스처럼 흡수하고 나도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갈 거고 내 역량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받은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실행에 옮겨야 내 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실 1번 분들은 올해 좀 명예가 있는 자리, 여기 오르는 결말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경험을 배우려고 할 거고 결국에는 노하우를 들으려고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세상에는 사실 공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을 겪으셔야 되거든요.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사람들이 경험을 배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중심을 딱 잡으시고 내가 앞으로 흡수하는 경험이나 내가 얻게 되는 정보 이것들은 들어오는 인풋이지만 내가 내놓는 아웃풋은 나만의 보석일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저 없는 건 어차피 없다는 거 내가 직접 해봐야 내 거가 된다는 거 더 많이 경험하자 이런 기회를 끌어당기는 의지 이런 것들 키우시면 좋겠거든요. 이게 사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올 초에 1번 분들이 어딘가에 새로 적응해야 된다거나 뭐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체력 소진이 많고 또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흐름도 보이지만 동시에 그게 다 일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사원처럼 딱 정해진 돈만 받을 때는 일복이 많으면 그게 나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고 느껴져요. 보상은 똑같은데 일만 더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정해진 돈 받고 일하는 거는 어쩌면 돈 받으면서 경험을 하는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알바생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 식당의 운영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손님을 대응하는 거나 음식 나가는 거, 음식 만드는 과정 이런 것도 보게 되죠. 이게 나를 고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식당이 완전 실전이잖아요.
근데 알바생인 나는 내가 투자한 것도 아닌데 일을 배우는데 심지어 식당 운영 이렇게 되는구나.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돈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보면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도 경영하는 사람이나 사장이 하는 일의 일부분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사장보다 더 많은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세세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갖는 경험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건데 그걸 결국 돈 받기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올해의 흐름들을 여러분이 이어가시다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사업을 운영하실 가능성도 있거든요. 직접 사업하거나 경영자가 된다거나 스타트업을 차린다거나 임원이 된다거나 여러분은 결국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회사를 바라보게 될 거고 사업 전체를 볼 수 있는 힘도 생기실 거예요. 지금이 그 준비 과정이거든요. 재벌들도 보면 자녀한테 회사 물려줄 때 그냥 막 밖에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사장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게 만들잖아요. 실무 경험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재벌의 자녀가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닐 거예요. 그 경영 수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올해는 좀 인생의 경영 이런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재벌도 그러면서 장기적인 자기 건강 이거 늘 생각해요. 내 몸이 내 몸 하나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끌고 가야 되니까 오너가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우리가 오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너가 쓰러지면 회사 전체에 문제가 생기죠. 내가 도덕적으로도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도 올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의 오너십을 가지시게 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덕을 보고 산다. 이런 거는 여러분의 올해와 맞지가 않아요. 여러 경험을 직접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명함에 여러 가지가 새겨지는 이력서에 적히는 경험들도 진짜 많을 거고요. 올해를 통해서 1번 분들의 경력, 여러분을 정말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경험들, 올해 그렇게 물꼬가 튀어갈 거예요. 근데 올해 여러 가지를 쌓을수록 여러분 평생의 영향이 남거든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이 오고 있어요. 올해는 누구를 따라갈까, 누구 말 들을까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책임의식도 있다. 이런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올해는 사실 다른 운에 비해서 좀 커리어나 진로나 학업 이쪽의 운의 흐름이 가장 강해요. 장기적인 연인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불꽃처럼 지나가도 다시 또 사그라들고 다시 또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내가 있으면 관계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관없잖아요. 올해는 더 자기계발 쪽으로 운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열정이나 끈기나 의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매니지 하시면서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내가 진짜 올해는 좀 알차게 보냈다.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올해 여러분 운에서는 대인운 이게 완전 만개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인운과 연결지어서 연애운으로도 진짜 좋은 시기예요. 좀 여러 사람이랑 어우러지고 함께 막 북적북적대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뭐 찐친, 진짜 동료 이렇게 소울메이트 이렇게 확장된다거나 여러분을 좀 각별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멘토라든지 선배, 윗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을 끌어당겨주고 여러분이 예쁨 받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연인이 생겨서 삶에 생동감이 가득한 좀 그런 시기가 된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올해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준다거나 이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아예 좀 더 확장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은 뭐 선생님의 연구, 뭐 교수님 연구 여기 참여하게 되거나 합류하게 될 수 있고요. 뭔가 윗사람의 권유, 선배의 권유, 대회나 공모전에 나가서 경험을 쌓게 된다든지 윗사람의 연구랑 실적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나만의 작업을 시작해보는 경험을 쌓는 그런 시기거든요. 또 학생이신 분들은 공부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이제 학업과 알바 이런 것들이 병행될 수 있어요. 또 공부한 걸 활용해서 관련된 곳에 알바를 하게 된다든지
공모전, 장학금 프로그램 여기서 돈을 받는다든지 물품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또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거고 좋은 제안도 들어오고 점점 더 행운이 굴러오는 모습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운의 때에 있어서도 한 군데 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때가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 있을 때는 움직여도 행운을 못 알아봐요. 기회를 못 잡죠. 근데 올해 여러분은 좀 이제까지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또 이미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장착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디 가면 내 먹이는 내가 알아서 찾는다. 여러분 아마 직감을 타고나신 편으로 보여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은 이번 분들을 좀 시샘할 수는 있어요.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구나. 너는 운이 좋나 보다. 너는 노력 없이 쉽게 얻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각별한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만 챙겨준다. 이렇게 음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차피 올해 여러분은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다 주변에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에는 휘말리지 않는 멘탈이 중요해요. 또 이제 겉에 있는 사람들, 좀 설거운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거나 좀 뒷담화할 수도 있거든요. 편가르기도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특히 하반기에 거기에 엮이지 않으시고 말을 얹지 않는 게 좋거든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그냥 피하시고 부정적인 기운이 여러분한테 오래 남지 않도록 방어막을 잘 쌓아두셔야 돼요. 뒷담화가 여러분 주변에 고이지 않도록 이제 흘려가게 그렇게 잊어버리시는 게 좋고요. 또 오늘 가장 앞에 들어온 쌍둥이 자리 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랑 어우러지고 막 에너지를 산발적으로 교환하고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올해는 딱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 이게 핵심적이거든요. 또 쌍둥이 자리는 커뮤니케이션과 SNS 자리 이걸 상징해요. 소수의 사람들이랑 네트워크가 되고 또 고급 정보도 듣게 되고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람, SNS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랑 연결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은 계속 연락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올해는 여러분이 어딘가 추천받게 되는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분한테 정기적으로 인사를 드린다든지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이직, 연봉 협상이나 부동산 계약, 큰 돈이 오가는 그런 기회가 올해 초반에 생길 거거든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서 계약이 진행되고 뭐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거나 결정적인 정보를 특별하게 여러분만 먼저 받게 될 수 있어요. 뭐 오래 연락하고 지낸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가 어떤 고급 정보를 알게 됐는데 이걸 듣자마자 네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번 분들은 특히 연초에 이제 속담 중에서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떠올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 특히 이 연초의 좋은 소식은 어떤 편지나 메일이나 우편물, 메신저, 문자, SNS 이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앞에 나온 컵의 기사는 진심, 트루 하트를 받게 된다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사랑 고백의 가능성도 있어요. 또 이 아래 컵의 시종은 왕이 보내고 있는 특별한 편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기관에 발탁된다거나 뭔가 높은 자리를 제안받게 된다거나 어떤 직책을 맡게 되고 윗사람이 이 프로젝트는 네가 해줘 이렇게 부탁한다든지 어떤 자리에 임명되거나 특별한 거래를 하거나 의미 있는 제안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근데 왕이 보내는 편지에는 봉인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집배원도 편지를 갖고 오고 있지만 편지 내용은 몰라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좀 남몰래 받는 특별한 메시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올 초에 오는 제안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제안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데 가게 된다든지 뭐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그걸 시작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누군가 그 사람의 일정을 챙겨주게 될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은 이제 서서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러분 책임감도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올 초에 이렇게 어떤 제안이 오고 새로운 게 와요. 아이를 갖는다거나 이제 그러면 여름이 되면서 이 애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 일상을 조정해야겠죠. 아이에 맞춰서 삶을 다시 디자인해야 돼요. 연초에 승진하거나 리더가 된다든지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
이제 점점 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일도 챙겨야 되거든요. 약간 일을 2배로 하는 그런 느낌 드실 수 있죠. 뭐 연초에 고백을 받는 분이라면 이제 그 사람이랑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그 사람을 고려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름이 될수록 짐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세상 자체가 내가 하나를 내놓으면 또 다른 하나를 받게 되거든요. 에너지가 순환돼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죠. 대인운으로 여러분이 운을 받게 되고 이제 그쪽으로 운이 트인다는 거는 하늘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대인운을 내가 그릇으로 주겠다. 이 그릇에 한번 잘 채워봐라. 약간 시험을 그쪽 방면으로 주는 거랑 같거든요. 근데 그릇은 또 어느 날 갑자기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단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채워져요. 여러분이 여러 경험을 그쪽으로 하셔야 되고 예전과는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돼서 뇌의 자극도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뇌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뭔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다 받는 그런 자리보다는 이 제안이 몰래 온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일, 좋은지 몰랐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뭔가 힘든 일을 나서서 해야 한다거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걸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거나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거든요. 올해는 약간 내가 총대 매야 돼, 책임져야 돼,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고급 정보를 독점하는 그런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눈에 보이는 거, 아무나 기술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걸로 돈 버는 건 어차피 쉽지가 않아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일, 뭐 어쩌면 사람들이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 해결하길 꺼렸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가가치가 더 크거든요. 원래 뭐든지 가치라는 게 다 희소성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총대를 맨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만큼 보상도 있다는 거거든요. 모두 다 쉽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 사람들이 다 좋다고 편지봉투 열어서 본 거,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여러분은 소수의 사람이 알려주는 약간 보석같이 숨겨진 기회,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또 섣불리 사람들이 편지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는 딱 봤을 때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잡아야 의외의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행운을 어떻게 찾냐라고 말할 때 모래 속에 진주를 찾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떠한 로직에 있는 거냐면 모래가 잔뜩 있는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와요. 보면서 저기 모래만 있네, 진주 없겠네,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생각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주를 찾는 사람은 첫 번째는 진주를 찾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여기 진주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과 집념을 가진 사람, 결국 기회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달려든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번 분들이 올해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냥 아이디어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 그런 아이디어가 기회로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거기서 이제 고급 정보가 들어오면서 뉴런이 신호를 받는 것처럼 행운이 연결되었다. 약간 인맥이나 모든 정보가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이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인운을 어떤 커리어나 금전이나 사업이나 계약 이쪽으로 활용하셔서 정말 성공이 한 번에 눈덩이처럼 불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가장 강해요.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드는 분들 계실 거고 특별한 정보를 얻게 되는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게 연애운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서 뉴런의 신호가 켜지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창조하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번 분들은 일단 좋은 소식이 나한테 왔다. 근데 그 이후로는 나 자신이 좋은 소식 그 자체가 되었다. 이걸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고르신 분들, 올해 여러분 운세를 읽어보면 일단 커리어 이쪽에서 성공과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학생이신 분들은 여러분 전공 분야, 여러분 공부하는 데서 확실히 올해 좀 두각을 드러내게 되고 성적이 잘 나오니까 공부에 대한 열정도 더 강해지실 거거든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이름이 딱 알려질 만큼 일이 잘 풀리고 때에 맞춰서 사람들도 좋게 들어오고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러면서 어렵지 않게 일이 술술 풀리고 진행될 거예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올해는 자리를 잡게 되고 뿌리 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색깔이 확 드러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먼저 나온 카드에 6하우스가 떴는데 여기는 커리어랑 관련돼 있거든요. 만약에 커리어가 없으신 분들,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6하우스가 루틴을 상징해요. 꾸준히 하는 일, 이걸 생각해 보시면 그쪽으로 날개를 펴게 되고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커리어에 운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기계발 이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커리어는 소통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세상에 이런 에너지를 주고 표현하면 세상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하고 인정하는 그 상호작용이 커리어의 꽃이에요. 그래서 커리어 운이 풀릴 때는 내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상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기회가 오고 또 내가 주도적으로 고르고 또 그에 맞는 피드백도 오고 피드백이 오면 내가 거기 맞춰서 다시 행동하고 약간 이런 에너지 순환이 계속 원활하거든요. 이게 커리어 운이 안 좋을 때는 순환이 안 돼요. 내가 취업 서류를 넣어도 그게 안 돼요. 답이 없는 거죠. 시험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내가 공부한 범위가 여기인데 시험이 엉뚱한 데서 나오고 또 내가 어떤 답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올해 3번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이라는 코어가 있고 나라는 코어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계속 교류가 되고 에너지가 순환이 잘 될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사실 바람처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글로 정리해 둔다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기록해 두시는 게 진짜 좋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기억력이 정말 중요해요. 누구를 알게 되면 그 사람 이름을 알아두는 거, 기억해 두는 거, 또 그 사람의 특징을 생각했다가 나중에 챙겨주는 거, 이런 식의 행동이 이제 겉으로 보면 그냥 저 사람 센스 있다, 기억력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끔 생각의 씨앗을 심어두는 거예요. 3번은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인식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인맥 관리의 핵심이에요. 공부할 때도 결국 기록을 잘 해두고 기억이 체계화돼야 내가 그 서술형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고 결국 이제 올해는 체계적으로 꼼꼼히 기록하는 거, 기억하는 거, 또 기억이 체계화가 되는 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글이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거, 또 말로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 이쪽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커리어 운이나 시험이나 합격 운, 이게 확장돼서 결국 인맥이나 대인관계 운까지 확장될 수 있거든요. 또 올해는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엮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놓치지 마시고 커리어 결과랑 금전운 이쪽으로 창출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또 올해는 시기적으로 3번 분들이 어딜 가든지 환영받게 되는 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동물에도 카멜레온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색을 바꿀 수 있고 녹아든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좀 유니폼을 입는 사람, 유니폼에 맞춰서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있거든요. 3번 분들은 올해 새로운 유니폼을 받는다거나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가면을 새로 받게 될 거예요. 결국 커리어의 변화 장면도 예상되거든요. 지위가 바뀐다거나 승진하게 된다거나 직함을 새로 받는다거나 부서가 바뀌고 회사가 바뀌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취업하고 직장인이 되면서 옷을 새로 사게 되는 좀 그런 장면도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은 등급이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고 어깨가 펴지겠죠. 물론 이게 새로운 데 적응하는 게 스트레스는 될 수 있는데 이 카멜레온은 결국 순식간에 색을 바꿀 수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너는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아마 적응 잘한다고 소문 날 거예요. 어떤 조직에 새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건데 여러분이 그 안에 녹아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취미활동도 6하우스랑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루틴을 갖게 되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그게 마치 원래부터 하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는 좀 그런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환경이 왔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몸을 먼저 과감하게 던져보세요. 특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활력적이고 기운이 좋거든요. 상반기는 좀 기억하고 저장하고 청소하고 정비하고 복귀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이 자전거 탈 때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바퀴에 좀 힘을 많이 줘야지 되는데 힘을 많이 주는 거에 비해서 속도가 잘 안 나거든요. 특히 언덕 올라가면 더 그렇겠죠.
근데 바퀴를 천천히 굴리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슬슬 굴러가고 이제는 좀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언덕 올라가는 것도 처음에는 힘든데 막상 올라가고 나면 내려올 때는 훨씬 수월하고 올라가면 당연히 보이는 경치도 좋죠. 3번 분들은 상반기가 이렇게 처음에 좀 바퀴 돌리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처음에는 좀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운의 좀 정체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상반기는 좀 더 책을 읽는다거나 생각을 집어넣거나 정리하거나 약간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는 저장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없으면 나중에 세상에 내놓을 게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외우고 특정하는 그런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다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알아봐 줄 수 있고 당연히 처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3번 분들은 상반기에는 머리를 좀 더 채우시고 잠재력도 키우고 체력도 키우고 실력도 키우는 좀 그런 시기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반기 포인트가 끈기예요. 당장은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 같은 걸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거든요. 은행에 돈을 맡겨뒀다. 1년 동안 1억을 맡겨뒀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 동안 1억 넣어두면 나중에 이자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1년이 다 안 됐는데 상반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빨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1년 안 되면 이자 안 주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해지해버리면 예상한 이자보단 당연히 훨씬 적게 받게 되겠죠. 이 3번 분들한테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반기에 포텐이 터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뭔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좌절한다거나 포기하는 거 이런 건 진짜 운의 흐름에 맞지 않아요. 우주에는 원래 빛보다 빠른 물질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올해는 사실 짧게 추려보면 빛의 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빨리 자리 잡게 될 거고 지나고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나만의 뭐를 만들었다 내가. 뿌리를 잘 내렸다. 적응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금 장을 담그는 것처럼 준비하셔야 되고 때를 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사이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하반기는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약간 완전히 성공한 사람, 성공의 예시 이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3번 분들은 올해 좀 순간적으로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판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성공의 열쇠가 될 건데요. 근데 사실 이 순간적인 지혜라는 게 진짜 순간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오랫동안 여러 생각이 쌓이고 잘 섞여 있다가 갑자기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스르르 나오거든요. 옛날에 왕이 아르키메데스한테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소문이 나쁘다. 이걸 좀 알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아르키메데스가 그거를 가지고 한참 고민했다고 해요.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답을 못 냈는데 중간에 목욕통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레카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 장면이 3번 분들 올해 행운 포인트거든요.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묵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전념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책이 탁 터진다거나 성공의 열쇠를 찾게 된다거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을 만난다거나 그 사람의 뭔가가 생각나서 딱 연결되는 약간 마법 같은 한 장면이 올해 기다리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3번 분들은 그래서 이쪽으로 좀 커리어나 능력이 드러나는 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거, 올해 유레카의 순간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올해 여러분 운세를 읽어보면 좀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다 이런 기운이 강한데요. 합격운이랑 승진운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냥 합격운이 아니거든요. 붙는다 이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1등으로 오른다. 최고의 자리에 합격한다. 이런 운이 있어요. 누가 봐도 경쟁자가 없이 여러분이 가장 높은 데에 자리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미운 오리 새끼 이런 동화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해의 흐름을 보면 약간의 외로움을 피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인운이 완전히 좋은 때는 아니에요. 약간 외로운 1등? 좀 고독한 승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실력이 뛰어나서 인정받게 될 건데 이 과정이나 결과 이후의 장면이 약간 외로워서 좀 씁쓸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올해 4번 분들은 뭐 애정운이나 대인운 이쪽으로 기울이시는 것보다는 합격운이나 승진운이나 금전운 이쪽으로 운이 트여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여러분을 두고 좀 시샘한다거나 방해한다거나 이런 에너지는 있어요. 주변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죠. 약간 이기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올해는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 갖지 마시고 에너지 빼앗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4번 분들은 특히 좀 초여름의 시간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봄, 여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뒷담화도 있고 뭐 회사에서는 누구 라인 탄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 고급 정보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거짓 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함정에 놓고 빠뜨리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사기의 수, 사고수 이런 게 초여름에 있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몸도 나른해질 수 있고 집중력도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체력이 모자라다거나 가봤는데 열매를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놓친다거나 오해를 산다거나 말을 전하다 보면 내가 뭔가 나쁜 사람이 돼 있는 약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들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또 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중요한 시험이나 일정이 이 시기에 있다면 막판에 엎어지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미운 오리 새끼 동화에서도 원래는 아기 백조가 백조인데 오리랑 같이 사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거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 여기서 조금 겉돌 수 있어요. 상반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딱히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원래는 잘 지냈던 사람들인데 뭐 회사 동료, 뭐 학교 친구 동기 상반기에는 약간 관심이 멀어져요. 아 인생 어차피 혼자구나 이런 거 실감하시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원래 어렸으니까 다 똑같은 동네 살고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올해는 약간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다시 만나도 약간 접점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학교 얘기만 해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과거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게 되실 거예요.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막 약속 잡고 만나면 여러분이 거기서 힐링을 별로 느끼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좀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딱 중요한 사람, 가족 이런 사람이랑은 중간중간 만나더라도 친구나 동료랑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또 거기서 사운드가 나와요. 시샘하고 질투하고 막 은근 자랑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주변 사람이랑 상반기에는 좀 합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SNS 활동도 줄이시고 약간 칩거하고 동굴로 들어가고 칼을 갈고 뭔가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여기 매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상반기는 이렇게 약간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시고 목표에 집중하시는 게 좋거든요. 사람들이 오히려 4번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데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여러분의 혼자만의 뭔가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장장이처럼 기술을 갈고 닦는다거나 공부에 집중한다거나 뭐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에 더 매진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 시간이 결국 하반기에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하반기는 뭐 공모전이나 대회에 나가면서 작품을 딱 보여준다든지 뭐 사업을 준비했는데 그걸 런칭한다든지 프로젝트를 혼자 끙끙대면서 해왔는데 그 마무리가 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아왔는데 그걸 어디까지 제출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큰 계약을 결국 공들였던 것을 마무리 짓게 된다든지 이 내공을 펼치는 시기가 하반기에 오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결국 내공을 쌓는다는 얘기죠. 4번 분들은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 아티스트, 예술가가 나왔거든요. 예술가는 원래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감정, 욕구 이런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남다른 관점이 있어야 되고 독보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예술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두 번째 그 남다른 관점, 표현력 이게 없으면 남들이랑 똑같은 표현밖에 못해요. 그림 그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카메라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 사물을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는 거는 미술로서의 의미가 사라졌다라고 하잖아요. 이 기계와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남다른 뭔가가 있어야 거기서 승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의 근원적인 욕구, 사람들이랑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이게 없다면 그거는 그냥 자기 고집이고 예술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어떤 위대한 화가라고 했는데 추상화를 그렸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건 추상화라고 보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건 낙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래도 4번 분들은 사실 두 번째 그 남다른 표현력은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능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파인 튜닝을 하셔야 돼요. 이 상반기에 섬세하게 그것들을 좀 다듬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대장장이가 도끼를 만들고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불에다가 철을 넣었다가 꺼내서 대충 도끼처럼 모양만 잡으면 그거는 도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이거 꺼낸 다음에 계속 내리쳐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갈아야 되고 막 각도도 맞춰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쓸모있는 도구가 돼요. 이 상반기가 그렇게 불 앞에서 모양을 잡는 시기, 그리고 나서 하반기가 그 칼과 도끼를 사용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 대장장이가 불 앞에서 씨름하는 거는 당연히 이 시기가 힘들다, 외롭다라는 것도 암시해요. 아니 나는 물려받은 칼이 왜 없나, 나는 왜 내가 다 만들어야 되나, 당연히 속상하게 느껴지는 날 있겠죠. 아니 남들은 비싼 칼 그냥 사다가 쓰던데 왜 나는 만들어 써야 되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4번 분들은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꿈, 그거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올해는 계단을 올라가는 기운이지 계단 자체를 포기하는 거거나 다른 계단으로 갈아타는 시기는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이 하시던 일을 꾸준히 하시되 약간 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저기가 내 목표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뚝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하반기에 진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서실 수 있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4번 분들이 진짜 최연소, 최초, 최고 이런 타이틀까지 가지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올해 여러분이 거머쥐는 타이틀이 진짜 평생 여러분 따라다닐 거예요. 그때 이거 최고점 찍은 사람, 그 당시에 최연소였던 사람, 여러분을 수식하는 아주 대표적인 프로필이 될 거예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 갈아타거나 포기하는 건 너무 이르고 아쉽겠죠. 올해 가장 운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행인데요. 특히 거울을 보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점점 더 키워보세요. 매일 몇 초라도 거울을 보면서 아 나는 진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못해도 괜찮아, 왜냐면 나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더라도 결국 돌아가면서 얻는 새로운 경험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 왜냐면 나는 결국 원하는 건 모두 누릴 수 있어. 여러분이 매일 습관처럼 긍정의 마음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올해는 사실 외로운 사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 긍정성 이걸 내가 스스로 채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는 세상이나 타인한테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갔을 때 그게 결국 큰 걸음을 만들거든요. 하반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만의 작품을, 예술적인 것을 세상에 내놓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동굴 같은 시점 필요하겠죠.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자, 이런 마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 안에 좀 더 뾰족하게 다듬어질 여러분의 작품, 좀 더 섬세하게 돋보이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올해 여러분 운세를 보면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아 내가 그때는 진짜 호시절이었다, 좋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아요. 무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시간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굴러간다, 하는 대로 무난하게 흘러간다, 두루두루 모난 곳이 없다, 이런 운이 사실 자주 찾아오지 않거든요. 이제까지 전혀 고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까지 시간도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여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시간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안목도 가질 수 있었고 노하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과거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아 올해는 무탈하다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거겠죠. 고생하면서 겪은 경험들 여러분의 자산이 될 거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조금 여러분이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시기 보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아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소중함을 모르지, 약간 이러한 말을 여러분이 하실 만큼 자수성가의 결실들을 올해 보게 되실 거예요.
일단 오늘 오하우스 카드가 떴는데 이게 이제 즐거움,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이제 태양의 에너지, 사자자리 기운이 강해요. 근데 또 1분기에 지금 태양 카드가 연초에 왔거든요. 올해는 서서히 시작부터 여러분이 좋은 기운을 감지하실 수 있어요.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진짜 먹고 살 걱정은 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든지, 몸이 아팠다면 연초에 회복되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서서히 회복될 거거든요. 원 상태로 돌아오게 돼서 마음의 짐도 훨씬 덜어질 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도 안정기에 들어서 여러분도 적응기가 끝나가거든요. 이제는 좀 맘 편히 다니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벌이는 적정한데 이제 야근도 줄어들고, 이제는 올해부터는 취미생활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온몸을 감싸고 있던 갑옷이 있었는데 올 초에 그걸 벗어던지게 돼요. 외투를 두껍게 입어서 몸이 막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걸 벗어던지고 햇살을 마음껏 만끽하는 좀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올해는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딴 때보다도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실 거고 여행도 자주 가실 거예요. 머리와 몸을 쉴 수 있는 여유가 뚝뚝 묻어나거든요. 막 예전 같으면 내가 자기 개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내가 이 시간이 있으면 투잡을 해야 돼, 자격증 따야 돼, 약간 조바심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 내 건강이 더 중요해,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시거든요. 집안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된다든지, 소소하게 물건을 사고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든지, 약간 그쪽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된다든지, 이렇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학생이신 분들은 올해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거고 또 고민거리가 확실히 줄어드는데요. 막 올해는 치열하게 커리어를 준비하지는 않아요.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뭐라도 되지 않겠어? 약간 인턴을 여유롭게 준비한다든지, 여행을 다녀오고 연수를 다녀오고 약간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여름이 끝나가면서 이제 이동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될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언젠간 가야겠다, 취업이나 이직을 생각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일단 하반기가 이동의 운이 더 강하고요. 상반기의 이동운은 약간 잠깐 움직이는 리프레시 정도예요. 여행도 당일 여행 이 정도가 적절하거든요. 아니면 가서 누구를 만나면 이제 계획을 수정하게 될 수 있어요. 멘토나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생각이 달라진다거나,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좀 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상반기에 이동을 하시더라도 이 이동은 최종이 아닐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전반적으로는 상반기에는 자리를 잡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고개를 들게 되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적절하거든요. 급하게 이동하면 안 되고 일단 사전조사도 꽤 많이 하셔야 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동 초반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자꾸 막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동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왠지 막 허가가 빨리 안 나온다든지, 하나 하면 다른 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바로바로 안 된다, 동시엔 안 되네,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원래는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정신 없는데 이 상반기에 들어오면 공부가 자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왜 나는 공부랑 사람이랑 한 번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운의 흐름은 연달아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하나씩 조사해서 움직이는 그런 운이거든요. 한 번에 어떻게 커다란 선물이 무슨 크리스마스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횡재수나 복권에 크게 당첨되는 거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하지만 그게 작은 게 하나 해결되면 그걸 소중함을 만끽하고 이걸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선물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늘이 말하는 그 선물 하나하나마다의 소중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고 주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한 번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쉬운 게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릴 수 있죠. 근데 올해는 긍정적으로 하나씩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그래야 다음 선물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를 또 찾을 수 있어요. 하나씩 정복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천천히 바꿔갈 수 있거든요.
성적 올리는 것도 한 번에 모든 과목이 다 잘 나오고 다 최고의 성적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래에 판을 미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나를 정복하면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요. 그걸로 다른 과목을 하면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감이 잡히는 거랑 같거든요. 공부가 하나 정복됐다 그러면 이제 이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랑 연결된다거나 이렇게 대인원으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고요. 공부가 안정되면 그 다음부터 여유롭게 다른 일을 해본다든지 경험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약간 차근차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바라보시는 거, 하나씩 볼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진심으로 정말 문제랑 정면 대응하시고요. 그 문제의 사이즈에 맞게 바로바로 대처해 주세요. 또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반응만 하는 거죠. 너는 이번에 다가온 문제구나. 그럼 내가 이것도 해결하면 다음 문제는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런 긍정적인 마음,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더 자꾸 끌어당겨주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게 이제 커리어 쪽으로 될 수도 있고 금전적인 여유도 될 수 있죠. 막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오는 그런 가능성은 낮지만 이건 내가 했으니까 자부할 수 있어.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정복했어. 약간 남다른 자신감도 올 거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은 정말 뿌듯함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고 나면 5번 분들은 내가 그때는 진짜 내 의지대로 살았고 좋은 시절이었어. 내가 정말 청년의 때처럼 열정적으로 살았어.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거든요. 이제 올해는 음의 시기가 끝나고 양의 시기를 맞이하시는 그런 때예요. 약간 발산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사람들도 점점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이게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도 많을 거예요. 또 막상 소비하는 거에 비해서 남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체력적인 조절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나도 모르게 문제 해결에 몰입하다 보면 과로한다거나 똑같은 자세로 계속 문제 해결에 매달리다 보면 자세가 틀어진다거나 확실히 좀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좋은 일을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점점 속도를 내다 보면 욕심내게 되고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요. 이게 또 확장의 시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족을 못 챙긴다거나 여러분 건강을 못 챙길 수도 있거든요. 상반기에 자리를 잡고 약간 이동할 때도 너무 한 번에 확 뛰려고 하지 마시고 밸런스를 잡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기를 모아서 내가 하반기에 진짜 이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균형을 잊고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돈을 많이 주는 곳에 끌린다거나 유명한 데 끌린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돈을 많이 받으면 에너지를 그만큼 써야 된다거나 내 건강은 뒷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결국 장기전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이동할 때는 확실히 좀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꼼꼼하게 긴 호흡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자체가 내가 하나를 내놓으면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정직한 로직이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고 또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이런 속담들도 떠올라요. 올해는 진짜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않으시면 좋은 일이 연달아서 온다, 구슬이 꿰어서 오듯이 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고민거리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결될 거예요. 나는 운의 상승기에 들어섰어. 이걸 기억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또 밸런스 유지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